운 혹은 운명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늘에서 오고 땅에서 오고 또한 나 자신에게서 온다. 여기서 하늘이란 우주이고 땅이란 그냥 땅 또는 장소인데 이것이 운명을 유도한다. 나 자신이란 영혼을 뜻하며 내 행실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명이란 천지인 삼재의 작용이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장소이다. 하늘은 멀고 더디고 영혼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쉽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장소는 내가 선택하면 쉽게 갈 수가 있고 조절할 수가 있다. 모든 물질은 음이고 땅과 공간 역시 음이다. 세상은 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음이란 다시 말해서 살고 있는 땅이다. 반대로 천, 하늘과 영혼, 나 자신은 양이다. 양은 음에게 진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 천의 기운도 영혼의 기운도 약해지는 것이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 음과 양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풍선과 비교해 본다. 풍선 자체는 음이고 그 안에 넣는 공기는 양이다. 풍선의 고무 표면이 공기인 양을 적절히 제어해 준다. 풍선의 고무가 양의 발산을 제어함으로써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 몸도 똑같다. 교감신경은 생리작용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지나치게 활동적이 돼서 몸이 파탄을 맞게 된다. 음은 흥분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데 특히 명상을 할 때 이 작용이 나온다. 이 부교감신경이 충분한 사람이 건강하다.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은 음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생이란 박차고 나아가는 양의 힘이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자제력이 더 중요하다. 힘이 넘치는 것보다 힘을 잘 제어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새로운 일을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 신중함이 바로 음의 기운이다. 음의 기운은 상황 파악을 하는 힘이다. 반면 양의 기운은 허황된 욕심인 경우가 많다. 젊을 때는 누구나 자신이 잘나 보이고 크게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마구 발산하는 양의 기운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잘 파악하는 것과 신중한 것, 이 모두가 음이다. 복과 행운에 대하여 선을 저축한 사람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복이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다.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속여 조금씩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공돈이 생긴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그런 행위는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재앙으로 돌아온다. 행운이 궁금하다면 우주 대자연은 충분히 많은 혜택을 널리 감추어 두었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는 누구든지 갖다 써도 좋은 행운이다. 사실 인간은 처음부터 행운을 가지고 태어났다. 단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해 행운의 작동이 지체될 뿐이다. 내가 좋은 일을 해서 얻은 행복은 내 것이므로 언제나 나를 위해서 남아있지만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자연의 행운은 먼저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임자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공짜 행운이 숨어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보기 그리운 사람, 작은 행운이라도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사람을 위해 그런 장소가 있다. 첫째는 아늑하고 둘째는 하늘이 높게 탁 트여 있는 곳이다. 바로 숲속 한가운데 텅 빈 공간이 그런 장소이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 호수가 있는 곳, 동네 한가운데 있는 널찍한 정원, 산속의 호수, 도심 한가운데 있는 수영장,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아담한 마을, 빌딩 숲 한가운데의 공간,
등등. 이런 장소는 평소에 자주 가는 게 좋다. 만약 내가 있는 곳이 도저히 이런 곳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좋다. 내 몸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다. 작고 소소한 행운은 우리 몸에 비타민처럼 항상 필요하다. 큰 행운만 기대하며 산다는 것은 무용한 짓이다. 큰 행운을 한번 기다리지 말고 자잘한 행운을 즐기는 게 더 행복한 것이다. 인생이란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나쁜 일만 없어도 그게 행복이고 다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행운이라도 계속 얻으며 사는 게 결국은 큰 행복인 것이다. 운명의 기력이 빠진 사람은 책의 기운을 받을 필요가 있다. 책방을 찾아가서 그 안을 거닌다거나 도서관에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책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운을 준다. 운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은 일을 할 때 미리 계획을 한다. 하늘 역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운명이다. 다만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대충 그려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세계에서의 운명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미적지근하게 만들어진다. 하늘이 그렇게 한다. 하늘은 양의 존재로서 무한한 가정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것을 확정시킨다. 이것이 최초의 운명이 되는 것이다. 처음엔 대충 밑그림만 그렸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선과 색깔로 확고하게 칠해진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운명의 순간, 즉 현재까지 끌고 오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게 된다. 운명은 원래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려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적절히 예정되었던 운명도 바뀌는 법이다. 이것이 제2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은 이렇게 제3의, 제4의 운명으로 무한하게 변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해 변수가 추가되면 운명은 바뀌고 내버려 두면 원래인 그대로 간다는 뜻이다. 이렇게 운명은 변화의 여지를 남겨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물에 빠져 죽는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는 물가에 안 가면 된다. 운명이란 미리 알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이런 일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 제1의 운명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에 자주 찾아간다고 하자. 이렇게 되면 하늘과 장소가 싸우게 된다. 이것이 바로 천지의 다툼으로 바로 음양의 조화를 말한다. 여기서 똑같은 힘이라면 음이 양을 이기는 법이다. 이는 소위 상극의 원리인데 양은 원래 자유롭지만 음을 만나면 그 자유가 소멸된다. 음양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 양은 비록 자연계에서 먼저 태어났지만 뒤늦게 나타난 음에게 진다. 먼저 태어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운명이라는 것도 처음엔 양인 하늘이 정한다. 그리고 저절로 흘러간다. 그러나 인간이 일부러 어떤 장소를 택해 그 운명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인간은 음을 끌어온 것이고 운명은 그에 따라 예정을 바꿀 수밖에 없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다. 천은 인을 이기고 인은 지를 이기고 지는 천을 이긴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므로써 장소를 선택함으로써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늘을 이길 수는 없으나 장소를 선택할 수는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운명을 지배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에 맞설 수 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하늘은 참견하지 않는다. 인간이 서로의 흐름을 미리 알고 이것을 고치고자 한다면 그 또한 운명인 것이다. 제2의 운명. 그것을 하늘이 싫어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운명이란 하늘에 적혀 있는 것일 뿐 하늘이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행에 대하여 세상에는 나쁜 곳과 좋은 곳이 있는데 사람이 어떤 곳에 다녀가면 그곳의 기운이 영혼에 달라붙게 마련이다. 나쁜 기운이든 좋은 기운이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많은 기운들이 달라붙어 있는 것이다. 여행이란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씻어 없애는 효과와 새로운 기운을 얻는 효과. 첫째, 씻어 없애는 효과는 훌훌 털어버리는 작용을 한다. 목욕처럼 사람들은 몸이 찌뿌드할 때 목욕부터 한다. 목욕은 건강에도 이로운데 지난 일을 청산하겠다는 뜻과 경건한 자세를 갖춘다는 의미도 있다. 여행은 마음의 목욕이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잊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여행의 두 번째 기능은 어제까지 접한 적 없는 새로운 기운을 만나기 쉽다. 버릴 것은 버리고 무언지 모를 새로운 기운을 얻는 것. 이것이 여행의 기능이다. 여행은 되도록 멀리 이제까지 접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좋다. 특히 운명에 관한 것은 가능한 먼 곳에 가서 버리고 와야 확실히 떨어진다. 좋은 곳에 가는 행동은 운명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도 같다. 일단 운명의 스위치가 켜지면 그 뒤부터는 운명은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변화가 필요할 때 찾으면 좋을 곳. 지금의 운명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의 직업이 돈이 안 된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싫고 벗어나고 싶다면 그런 운명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야 한다. 제일 빠른 것은 장소의 기운을 받아 시동을 거는 것이다. 그 장소는 바로 좁은 곳이다. 좁은 커피숍, 넓지만 많은 군중 때문에 좁은 광장, 고시원, 다락방, 지하실 등.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돈이 마른다면 남들처럼 일하며 정상적으로 사는데도 자꾸만 돈이 없어진다면 운명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돈이 없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는 운명에 패배한 것이다. 세상에 반드시 이겨내야 할 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운명이다. 운명은 이겨내야 한다. 고칠 수 있으니 이겨낼 수도 있다. 운명은 싸워 이겨낼 대상이지 체념의 대상이 아니다. 운명이란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운명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무심코 지내는 사람에게는 운명이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꼼짝달싹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운명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에게는 나쁜 운도 피해가는 법이다. 아니, 내가 나쁜 운명을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극복해야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운명은 차츰 고쳐지는 법이다. 운명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결심해야 바뀌는 것이다. 운명은 바늘 한 개만큼만 바뀌어도 큰 흐름이 바뀐다. 모르고 그저 따라만 갈 때는 온 나라의 힘으로도 운명을 바꿀 수 없지만 일단 운명임을 의심하고 고치려 한다면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돈이 항상 없어지는 사람에게는 건축 공사장이 딱이다. 건축 공사란 땅을 뒤흔드는 작업이므로 근본을 바꾸는 것이다. 작은 물건이 아닌 거대한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예를 들어 자동차 공장, 조선소, 제철소, 목재 공장 등 건물 철거 현장 등이 좋다. 돈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바람이므로 바람이 많은 곳, 부드러움이 많은 곳을 가면 더 돈이 날아간다. 그 자체를 막아주고 멈추게 해줄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다. 부드러운 산책로, 꽃을 바라보는 것, 파티장은 좋지 않고 이런 사람은 여행도 매우 안 좋다. 장소운이란 한번 봤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 장소에서 받은 기운은 세월이 갈수록 소모되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영양소처럼 하루 먹고 나면 다 쓰이고 또 보충해야 하는 것처럼 장소의 효능도 같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힘을 얻었다는 것은 방아쇠를 당기고 스위치를 켠 것과 같을 뿐 계속적인 에너지는 또 구해야 한다.
장소의 운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는 영혼의 각인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운은 소모되기도 하고 보충되기도 한다. 그러니 장소의 기운을 받아 운명을 고쳤다 해도 한동안은 그 장소에 자주 찾아가기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장소 덕분에 좋은 운이 생겼다면 그곳에 계속 찾아가 운을 유지해야 한다. 모든 운은 좋은 장소에서 나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